오늘의 부동산 이슈입니다. 둔촌주공이 1일 견본주택을 열었습니다. 단군 일의 최대 재건축 사업이라 불리는 만큼 많은 관심으로 인해 10,000명이 넘는 방문자가 찾아왔지만 6,000세대의 조합원들과 가족들만 방문해도 그 수는 넘는다 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현장에는 말이 많던 주방뷰도 재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다녀온 청약 대기자들 사이에선 주방뷰를 관련해 문제가 더욱 불거졌습니다. 거리가 가까운 건 알았지만 체감상 더욱더 가깝다는 것입니다. 중도금 대출금리가 청약 흥행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간만에 분양 물량이 쏟아지고 있지만 고금리 탓에 당첨이 돼도 대출이자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져서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바로 보러 가시겠습니다. 1일 오전 방문한 서울 강동구 일원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견본주택. 영하로 뚝 떨어진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견본주택이 열린 첫날인 만큼 많은 사람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분양 관계자는 30분의 동반 1인을 포함해 140팀을 사전 예약받았다 라며 예약은 꽉 찬 상태로 4일간 총 13,400여 명이 방문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날 견본주택에 마련된 유닛은 59A, 84A, 84D 세 주택형이었습니다. 분양 관계자에 따르면 전화로 분양 상담을 했을 땐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 49A, 59A 등 소형 평수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장에는 84A를 들어가기 위해 구불구불한 줄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84A는 전 가구가 판상형 구조의 남향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84A 유닛에 들어가니 옵션에 대한 질문들로 시끌시끌했습니다. 만들어진 유닛은 발코니 확장 풀옵션이 적용돼 있어 기본 옵션은 어떻게 생겼는지, 바닥부터 천장까지의 높이는 얼마나 되는지 등 방문객들은 세세한 부분까지 안내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경우 전 주택형이 분양가가 12억 원 이상으로 형성돼 있어 중도금 대출 혜택을 받기 어려웠지만 방문객들은 개의치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해당 타입에 지원할 예정이라는 한 예비 청약자는 중도금 대출이 없으니까 오히려 경쟁률이 낮지 않을까 생각한다 라고 했습니다. 견본주택 한쪽에는 논란이 됐던 전용 면적 84E의 주방 구조를 실제 크기로 구현해 놓았습니다. 일부 84E, 59C 주택형은 단지가 디귿자로 만들어져 일부 세대가 이웃끼리 주방창을 마주보는 주방뷰 구조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시공사업단 설명에 따르면 마주보는 두 주방의 간격은 최소 1.8m, 최대 2.6m입니다. 다만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주방창은 불투명하게 처리했으며 창의 3분의 1 정도만 환기가 가능하도록 개폐식 창문을 만들어놨습니다. 개폐식 창문은 반대편 주방과 엇갈리게 설치돼 있었습니다. 이날 견본주택에서 구현된 주방 간 간격은 최소 길이인 1.8m였습니다. 성인 여성이 양팔을 벌렸을 때 약간 모자란 감이 있었지만 한눈에 보기에도 거리는 가까워 보였습니다. 한 방문객은 생각보다 너무 가까운데? 라며 깜짝 놀란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 씨는 나 같은 경우 84 2주택형에는 지원 안 할 것 이라며 실제 구현해 놓은 모형을 보니 사생활 침해가 있을 것 같다 라고 했습니다. 반면 생각보다는 괜찮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경 씨는 주방뷰 크게 신경 쓰이진 않는다 라며 중도금 대출도 안 되는 만큼 경쟁률도 낮지 않을까 생각한다 라고 했습니다. 단군 일의 최대 재건축이라고 불리는 둔촌주공 아파트는 5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6일 일반 공급 1순위 해당 지역, 7일 기타 지역, 8일 일반 공급 2순위 청약을 받습니다. 당첨자 발표는 15일이며 계약 체결은 내년 1월 3일에서 17일간 진행됩니다. 중도금 대출 금리가 청약 흥행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간만에 분양 물량이 쏟아지고 있지만 고금리 탓에 당첨이 돼도 대출이자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져서입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고 있고 금리는 계속 상승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청약 전 자금 여력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다음 주 청약 접수를 받는 올림픽파크 포레온과 장의자이의 중도금 대출 금리는 중도금 1회차를 납부하는 내년 상반기에 정해집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정확한 금리는 은행이 선정돼야 알 수 있는데 통상 1회차 납부 1에서 2개월 전에 정해진다 라고 말했습니다. 중도금 1회차 납부 시기는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내년 6월, 장의자이가 4월입니다. 내년 상반기 금리를 섣불리 예측할 순 없지만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고 8%까지 오른 것을 고려하면 중도금 대출 금리도 6에서 7% 선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금리가 7%면 10억 원의 분양가의 대출이자만 약 4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높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중도금 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외부기관의 보증을 기반으로 건설사가 자신의 신용을 더해 특정 은행과 협약을 맺고 입주 예정자에게 대출을 내주는 구조입니다. 이 같은 집단대출 방식 때문에 개인이 받는 주담대 금리보다 1에서 2%포인트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담보가 따로 없이 건설사의 신용에 기반하기 때문에 주담대보다 높은 신용대출 금리 수준으로 책정될 수도 있습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집단대출이라고 해서 무조건 금리가 더 낮을 것이라 말하긴 어렵다. 라며 낮을 거라 생각했다가 높아지면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높을 거라 생각하는 편이 나을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중도금 대출 한도와 대출이자 납부 시기도 고려해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 기준이 분양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되며 대출을 받을 기회는 늘었습니다. 둔촌주공은 전용 면적 59제곱미터까지, 장의자에는 84제곱미터 이상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중도금 대출 한도는 각각 분양가의 40%, 50%로 정해졌습니다. 중도금 비중은 각각 60%, 50%입니다. 분양가가 10억 원이라고 하면 올림픽파크 포레오는 6억 원을 중도금으로 납부해야 하는데 이 중 4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금 20%에 더해 나머지 중도금은 스스로 마련해야 합니다. 둔촌주공은 매달 이자를 갚아나가야 하지만 장의자에는 중도금 대출이자를 입주 시 한 번에 냅니다. 그 전까지는 시공사가 대납하는 이자 후불제 구조로 계약금도 10%여서 당장의 부담은 덜 수 있지만 그만큼 나중에 목돈이 들어갑니다. 다만 입주 시 받는 잔금 대출로 이를 충당할 수도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은 입주 시 잔금 대출로 전환되는데 입주 당시 시세가 높거나 규제 지역에서 벗어나면 잔금 대출 한도도 높아질 수 있어서입니다. 대출이 많이 나오면 그만큼 대출이자를 갚을 여유가 생깁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고려해야 합니다. 잔금 대출 당시 금리 부담도 고민해야 합니다. 두 단지 모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입주 가능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잔금이 부족할 때 전세를 놓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여경이 부동산알 114 수석연구원은 오랜만에 찾아온 서울 대단지 청약 기회지만 입주 때까지 돈을 낼 수 있을지 신중하게 살펴봐야 한다. 라며 자금 조달 계획을 꼼꼼히 세우지 않으면 당첨되고도 포기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이슈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기 줄곧 기다려왔던 나 포함 지인 5명 모두 청약 포기하기로 의견 일치했는데 도대체 누가 들어갈 건지 진심으로 궁금하네요. 인내심 가지고 기다렸다가 2년 후 넘쳐나는 조합원 물량 잡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사고는 조합원이 치고 뒤처리는 일반 분양자가 하고 뭐 자유니까 알아서들. 이러다가 월드컵보다 재미있는 중계방송 되겠다. 일반 분양자가 기존 조합원 빚다 청산해주는 것에 더해 조합원들이 원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때문에 발생한 분담금 조금 더 내기 싫다고 생떼 부려 시공사가 공사 중단하고 지급하던 중도금 대출이자 수천억까지 다 갚아주는 것임. 공사 중단만 막았으면 시공사에서 부담했을 그 수천억 조합원들이 발생시킨 건데 그걸 일반 분양자들이 들어가면서 갚아줘야 함. 그래놓고 분양가는 서울 집값 최정점에 있을 때보다 약간 저렴하게 해서 경쟁력이 있다고 들어오라고 하는 것임. 정말 저긴 미분양 나야 하고 조합원들의 빚과 조합원들이 만들어낸 안 내도 될 빚까지 다 떠안아 가면서 저길까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까? 차라리 좀 기다렸다가 강남 송파 문정을 노리는 게 훨씬 낫다. 남의 똥 치워주려는 맘씨 좋은 사람이 있을 리가 있나. 그냥 서울 시민으로서 너무 궁금하다. 미분양 뜰지 완판일지. 눈만 뜨면 따박따박 이자 갚아야 되는데. 서로 주방 비면 젊은 주부들끼리 친해지면 30층 아파트 주방에서 서로 마주보고 대화도 하고 음식도 건네주고 좋을 듯. 6,000세대 조합원들 및 가족들만 와도 13,000명은 되겠네. 조합 6,000명 견본주택 구경 갔네. 미분양 미리 축하. 위치가 갑인 헬리오시티도 떨어지고 있는데 둔촌주공 분양가는 너무 센 듯하네요. 조합원이 좋은 층은 거의 가지고 갔다 말이 많아서 저층될 확률 높을 듯. 하락 시기가 길면 5년이라는데 좀 더 기다리다 보면 좋은 층 골라갈 기회가 충분히 있을 듯. 호구될 짓 안 하시길. 주방 창문으로 훤히 잘만 보이는구만. 생각하면 쉽잖아. 14억 현금 들고 있는 사람이 저걸 사겠냐고. 대출받아서 잠실까지 추가 분담금은 어디까지 오를지 모른다. 8년 전매 제한이요. 여기까지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